2025학년도 학예중 중1 2학기 기말고사 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총 객관식은 25문제 나왔죠? 네. 전부 객관식이야. 그렇지? 수행평가로 아마 주관식 대체한 것 같고. 자, 객관식은 25문제고 전부 객관식이었고 총점 100점이고 3점 5개, 4점이 15개, 5점이 5문항이죠. 어려운 문제가 조금 100점이 높았고 선생님 난이도를 좀 분석하자면 1학기랑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맞지? 1학기 때는 하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몇 문제 있었어요? 하라고 하게 되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기본 문제 있죠.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 근데 이번 시험 특징이 뭐냐면은 완전히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총 5개로 난이도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센에 있는 C스텝 정도로 발상이 좀 어려운 거죠. 계산을 하는데 처음에 딱 생각한 그 계산을 하면은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좀 생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실제로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중상 정도 되는 문제 있죠. 어떠냐면은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아는데 계산이 약간 복잡하거나 꼬이는 거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둘레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둘레를 통해서 중심각까지 구해야 되는 뭐 그런 식의 2단계를 거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8문제예요. 선생님 볼 때는 이게 많았어. 그리고 중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쌤 B 정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중하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 정도 되는 건데 선생님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간고사는 하랑 중하가 조금 많았고 지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상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중상 문제가 많아. 중상이랑 상이 많아. 좀 어려운.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풀다가 계산이 좀 꼬여 있으니까 한두 문제가 안 풀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당황해서 이제 막 시간이 부족하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흔히 말해서 말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시험 전체가 말려버리는 거야. 왜? 너희가 시험을 많이 안 쳐봤거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한번 쳐봤는데 또는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이 풀리고 안 푸는 문제가 한두 개잖아. 근데 여기는 첫 페이지부터 안 풀려? 이런 일이 좀 벌어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처럼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너희가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해. 학기중은 시험이 극상 문제 있죠. 이런 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알겠니? 그러니까는 중상 정도 되는 있잖아. 센에 있는 문제를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계산력을 좀 확보해야 돼요. 알겠지? 자, 선생님이 이번 시험을 조금 분석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4가지 정도로 하자면 자, 일단 당황스러운 게 첫 페이지에서 4번이 안 풀립니다. 4번이 안 풀려요. 그래서 못 넘어가는 거야. 아니, 첫 장부터 안 넘어가자니 이런 일이 있어서 시험이 좀 말릴 수 있습니다. 잘하는 애들이. 알겠죠? 응호야, 너 해당 사항 있습니까? 첫 페이지에서 안 풀려서 당황했어? 맞아요. 15분 날렸어요. 15분?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도 심지어 첫 페이지에서. 이건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지. 쌤 나빴어요. 아니야. 안 풀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100점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그게 당연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어려웠던 것이 이런 거죠.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르지 않는 것은, 옳은 것만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문제 있죠. 선지가 쫙 있는 거.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4문제나 나왔어.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3번, 5번이 답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찝찝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소이고 특히나 이런 거는 있잖아. 답이 몇 번에서 나왔냐면은 5번에서 나왔어. 그 1번 쭉 읽고 참이네, 아니네 이게 답이네 이렇게 해서 다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2개나 있었어요. 답이 5번이 2개나 있어.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시간이 걸리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첫 장 말고 2번째 페이지 딱 넘겼거든. 근데 6, 7, 9가 전부 중상 정도 난이도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번 시험 조금 느낌 안 좋은데 이런 느낌 딱 들죠. 그래서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게 아예 이제 연습을 많이 하는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풀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요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또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또 못 넘어가는 거거든. 맞지? 그래서 이게 좀 힘들고
그 다음 이 시험의 하이라이트는 요 번호죠. 17, 18, 19, 20 여기가 난이도 많이 걸렸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어려운 거야. 이게 모든 학생들한테 어려울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제 또 함정이 있는 게 뭐냐? 이 다음 페이지가 뭐냐면은 통계예요, 통계. 이건 쉬워. 맞지? 이건 쉬워, 엄청 쉬워. 근데 너희가 경험이 없으니까 와, 어렵다 이러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 풀어 그냥. 읽기만 하면은 풀었을 텐데. 이거 시간 부족 때문에 틀린 애들 꽤 있을 거 이거. 그런 애들은 오히려 좀 잘하는 애들이 오히려 좀 그럴 거.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있잖아. 항상 어떤 연습을 해야 돼요? 아는 것은 빨리 풀고요. 모르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버려버리기. 그렇지. 일단 넘어가야 돼. 일단 넘어간다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지? 끝까지 보고. 그게 아직 너희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시험을 이렇게 치는 연습은 안 돼 있거든. 그런 연습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 되겠니? 자, 많이 아쉬울 거야. 그래도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니니까 이런 거 보완해서 잘 치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1번 이거 전날에 했어, 진짜. 전날에 했잖아. 다 맞았어요. 그렇지. 1번은 진짜 했어, 전날에. 야, 이거 이렇게 쇽 돌렸을 때, 얘랑,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거랑 당연히 길이가 같지, 이렇게 4개는. 근데 다시 여기서 컴퍼스를 찍어서 돌렸기 때문에, 이거랑 길이가 같지, 맞니? 그런데 왜 노란색과 빨간색이 길이가 같아야 돼?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맞습니까? 이건 전날에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 난이도는 하 문제다. 중하. 2번도 괜찮죠? 이 정도는 뭐 거의 교과서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SSS 합동이지. 왜냐면 변의 길이 같다. 얘는 공통이다. D, B, BDC 여기죠. 맞니? 이 각이 같습니까? 안 같죠? 얘랑 같고, 맞지?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을 이유가 없어. 왜? 대응하는 각이 아니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얘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선생님 바로 넘어갈게. 자, 내가 다풀이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자, 선생님이 3번 분명히 합동 찾는 문제 나올 거라고 했죠? 맞니? 자, 그림상 보세요. 요 길이랑 같대. 그리고 얘는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랑도 같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 각도가 몇 도가 되죠? 60도가 되죠. 왜? 정삼각형 한 내각은 60도니까. 맞니? 그러면 봐봐. 이 두 삼각형은 두 변각 끼인 각.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끼어 있는데 각이 60도야. 여기도 빨간색, 노란색 60도야. 그러니까 이 둘은 뭐죠? 합동이라고. 뭐? SAS. 되겠니? 자, 그러면 BFC 이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죠. 되겠죠? 자, 나 이 각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를 A라 할게. 되겠지? 얘 모르겠어요. B라 할게요. 자, 이 삼각형 보입니까? 이 삼각형에서 보면 A와 B의 합은 몇 도가 돼야 됩니까? 120도가 돼야 되죠. 왜냐면 내각의 총합이 180도인데 얘는 60도고 나머지 둘은 더하면 120도가 돼야 돼. 그치?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각은 어떻게 구하죠? 잘 봐. 합동이라 했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대응각이니까 A가 되겠죠. A에 대응되는 각. 여기 B는 여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B가 돼. 그러면 됐네. 뭐가 됐어? 바로 직전에 진짜 많이 했다.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뭐라고? 외각과 같아요. 그래서 이 각이 뭐죠? 바로 이 두 내각의 합인 A와 B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도라고 얘기하면 돼요. 되겠니? 자, 첫 페이지에서 당황했을 문제인데요.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B를 중심으로 회전했대.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이 삼각형을 이렇게 회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어디로 가고 A로 가고 그 다음 E가 어디로? C로 간다 이거죠. 여기 보입니까? 원래 있던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 있잖아. 얘를 D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당연히 얘가 회전되기 전이고 얘가 회전된 후잖아. 맞지? 얘가 이렇게 온 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당연히 같죠? 회전 전 후니까 포개진다고. 여기가 몇 도예요? 30도겠죠. 되겠니? 또 보이니? 요 변 있죠? 요 변이 회전해서 여기로 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길이도 같고요. 얘가 30도겠죠. 됐어? 그 다음
요 변 보입니까? 요 변은 회전하고 난 뒤에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여기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랑 얘랑은 또 길이가 같겠죠? 되겠니? 자, 이게 48도래. 그러면 회전하기 전에 여기가 48도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가 구해라고 하는 게 뭔지 보세요. ABE예요. ABE. 이 각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 아, 일단 여길 보자. 아니, 너는 말이야.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이 두 밑각이 같은데. 근데 여기 30도니까 150도 아니야. 이 둘의 합이. 맞지? 이등변이니까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75도가 돼야 되겠죠? 됐니? 그러면 여기의 각은 몇 도입니까? 평각이 180도니까 여기 105도죠. 맞니? 자, 그럼 됐다 이거지. 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105와 48이야. 둘 다 하면 얼마죠? 153이죠. 그러니까 이 각을 더해서 몇 도가 돼야 돼요? 180도가 돼야 되니까 x는 27도가 답이 돼야 돼. 되겠어? 이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30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겠지. 왜 이게 30도, 30도 같은데? 이러면서. 맞니? 틀렸겠죠. 그래서 이게 안 풀려. 이게 선생님이 지금 매끄럽게 풀었지만 너희 입장에서 안 풀릴 수 있거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넘어가. 알겠지? 넘어가라고. 이것 때문에 뒤에 있는 문제 못 풀지 말고. 알겠니? 근데 저 너무 첫 번째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야. 첫 페이지에서. 네. 그 다음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말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죠. 자, 여기 5번하고 8번 동시에 띄었는데요. 이게 5번이고 이게 8번이지. 답이 다 몇 번에 있죠? 5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읽어야 돼.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 360다. 응, 맞네. 자, 한 내각의 크기는 360의 약수이다. 응, 맞네. 응, 맞네. 응, 맞네. 아, 얘 n-3인데? 이러면서 아, 답이 5번이구나. 이렇게 가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죠. 쭉 읽으면서 자, 이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 다각형의 개수가 6개라는 것은 n-2였다는 거고, 맞지? 그래서 n이 8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팔각형일 때 이제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트인 게 왜 그렇습니까?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저기 문제를 풀 때도 나왔지만 n-3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8-3이니까 얘가 5가 돼야 되겠죠? 맞니? 나머지는 또 이거 다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자체가 난이도가 있다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거는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잖아. 하나하나.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6번 이거 풀지 않았어? 그러지 마. 봐봐. 원래 이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 팔각형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몇 개지? 이거는 대각선이 아니잖아. 그래서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도요. 이거는 대각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하고 양끝 제외해서 몇 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 맞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을 수 있는 대각선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 맞니? 그러면 각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총 몇 개죠? 5개씩 몇 번? 여기 또 5. 8번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는 5, 8이 40이요. 이러면 틀린다고. 왜? 이거 보이죠? 이 선은 몇 번 세짐을 당해요, 지금. 노란색이 셀 때도 셌고, 파란색이 셀 때도 셌잖아. 한 개밖에 없는데 얘를 2번 셌단 말이야. 중복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2로 나눠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대각선 개수잖아. 우리가 잘 아는 n-3 곱하기 n 나누기 2라고. 자, 여기서 2가 들어가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면 이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몇 개 그을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5, 6, 7. 맞습니까? 왜냐면 이거는 선분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못 그을 이유가 없단 말이지. 되겠지? 자, 여기도 몇 개를 그을 수 있죠? 7개. 하나, 둘, 셋, 넷, 5, 6, 7. 맞니? 그러면 다 7개씩 그을 수 있는 거고 몇 번? 8번. 7, 7, 7, 7, 7, 7. 8번. 맞니? 그런데 이 대각선을 몇 번 센다고요? 2번 세짐을 당했기 때문에 2로 나눠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4, 7, 28입니다. 되겠니? 자, 지금 이 친구는 어떻게 풀었죠? 문제를 이렇게 안 풀고
불쌍하게 풀었죠. 어떻게? 여기 7개인데, 그 다음 얘는 이거 세면 안 되니까 6개. 이렇게 하면서 풀었죠. 자, 얘는 이미 셌죠? 그러니까, 아, 이것부터 되는구나 해서 몇 개? 아, 5개.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셀 수 있죠? 아, 이거 못 세지. 방금 여기 5개. 1, 2, 3, 4, 5. 그 다음에 이걸 이쪽 편은 못 세니까 이미 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해서 쭉 가게 되면 대각선을 새로 그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된다고. 이걸 다 더했어요. 그래서 28이라고 해서 답을 진짜 일일이 다 꺼가지고 답을 했죠. 이 문제 푼 친구는. 맞니? 뭐 이렇게라도 센스껏 시험장에서 답을 내도 됩니다. 알겠니? 야, 7번. 이거 맞았어요. 7번은 이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쉬운 문제야. 왜? 외곽의 총합이 얼마죠? 360도잖아. 개미가 직진을 하다가 10m 이동한 다음에 x도만큼 껐는데요. 또 x도만큼 껐는데요. x도만큼 몇 번 꺾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몇 번? 6번 꺾어서 다시 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x가 전부 뭐가 되는 거죠? 120도. 외곽이잖아, 외곽. 맞니? 전부 다 60도. 그러면은, 그렇지. 이 6개의 외곽의 총합이 360도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x는 60도예요. 맞습니까? 자, 이거는 막 개미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을 그냥 낯설게 보이게 한 거야. 9번, 이거 전날에 했다. 아니라고 하지 마. 전날에 진짜 했잖아. 전날에는 물론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었는데요. 아, 요렇게 해서 5개짜리를 했어, 선생님이. 자, 이 5개짜리를 하면서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게 두 내각의 합은 외곽입니다. 이 내용을 써야 된다고 했죠. 맞지? B와 E의 합은 여기 외곽이라서 여기 적어줄 수도 있다. 그 다음 여기도 적어줄 수 있다. 맞니?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 더하기 C잖아. 그래서 다 더하면 여기 삼각형에서 180도다 이렇게 한 거지. 그 똑같은 논리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보이는 대로 해도 됩니다. 만약에 A를 포함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잖아. 당연히 어떤 각을, 이 각을 포함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둘이 만나는 선이 이것밖에 없지 않나? 맞지? 자, 그러면 외곽은 어디다 체크할까요? 여기다 하면 되겠지. 맞니? A와 D를 더하면 이 외곽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 B를 포함하는 삼각형도 볼까요? 이렇게 되겠지? 다른 걸 할 수 없지 않나? B, E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 B 더하기 E가 되겠죠? 됐지? 그 다음 C도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럼 이 각이 C 더하기 H가 되겠죠. 됐나? 그럼 아직 얘기 안 한 각이 있어요? 네. 무슨 각을 아직 얘기 안 했나요? 여기 있는 G와 F를 아직 얘기 안 했죠.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하면 돼. 뭐를? 요 삼각형 보입니까? 이 삼각형에서도 이 두 내각의 합이 뭐예요? 외곽이잖아. 여기잖아. 맞니? 이해되겠습니까? 두 내각의 합이 외곽이어서 이 각이 뭐가 된다고? C 더하기 H 더하기 F예요. 되겠니? 자, 그러면 이 사각형 보입니까? 이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360도인데 걔가 보면은 보세요. A, B, C, D, D, E, F, G, H까지 왔죠? 맞니? 그래서 이 사각형에 있는 걸 다 더하면은 지금 우리가 8개의 합을 구하게 된 거예요. 360도가 답이에요. 됐니? 15분도 선생님 전날에 진짜 강조 많이 했다. 특히 그냥 이 선지는 얘가 함정이야. 뭐? 다면체 중에 각면이 전다각형이고 각면의 각 꼭지점의 모의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한다. 맞니? 틀리니? 응, 틀렸어. 왜 안 된다고 했으니? 왜 안 된다고 했어요? 각 꼭지점, 이게 정다면체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뭐? 합동이어야 돼, 합동. 정다면체가. 그 다음 뭐죠? 정다각형이. 그 다음 뭐가 돼요?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다. 맞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자, 지금 보세요. 합동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다각형이기만 하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정다각형이 아닌 도형 중에 뭐가 있죠? 축구공 아나, 축구공. 오각형하고 육각형이 계속 붙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거는 얘도 정다각형이고 얘도 정다각형이잖아.
정오각형, 정육각형이잖아. 걔네들을 다 붙여놓은 거야. 맞니? 그러면 얘는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도 같고 정다각형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합동입니까? 합동이 아니죠. 그래서 정다면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정다면체가 아니잖아. 축구공 모양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정다면체가 아닌 입체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 분명히 얘기했다 이게 전날에. 맞니? 자 17번 보세요. 17번은 시간 얼마나 줄이냐가 관건이야. 봐봐. A, B를 축으로 해서 1회전 생기게 되면 이 회전체는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했잖아. 회전체는 보세요.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라고. 맞지? 이렇게 생긴 회전체고 이 회전체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죠. 포함하는 평면은 이게 아니잖아.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 단면은 이 넓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 한 거예요? 합동. 맞니? 이 단면과 그 다음 BC를 회전축으로 한대요. BC를 회전축으로 하면 이거잖아.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를 대칭한 걸 그려야 되겠죠. 얘를 여기다가. 그런 다음 뭐 하는 거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하는 거죠. 가요. 여기 앉아주세요. 맞니? 그러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얘를 자르면 이 단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죠. 맞아? 그랬을 때 이 두 단면의 넓이의 비를 구하래. 이 넓이의 비는 어떻습니까? 1대1이지. 장난해.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얘도 S잖아. 맞지? 얘가 10이면 얘도 10이라고. 그래서 20이라고 노란색은. 빨간색은 얘가 10이면 여기도 10이라고. 20이라고. 두 넓이는 같다고. 이걸 뭐 구하고 있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지금 그런 계산 과정이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냥 같은 거야. 1대1이야. 대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이 필요 없는 문제를 계산을 하고 있고, 이러면은 시간이 부족하다. 소양쌤 나빴다. 자, 이걸 보세요.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제일 간단히 해야 돼. 이거는 어떻게 보는지 당연히 다 알아. 왜 아냐? 자, 이거는 사각뿔이 붙어 있는데요. 이 사각뿔의 옆면에 해당되죠. 뿔의 옆면. 맞니? 그럼 이 옆면은 넓이가 얼마겠습니까? 자, 밑변이 얼마죠, 지금? 6이죠. 여기. 높이가 얼마예요? 5죠. 그럼 얘는 2분의 1, 6 곱하기 5를 해서 이 삼각형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죠. 15가 몇 개 있지? 하나, 둘, 셋, 넷. 4개 있죠. 그래서 15 곱하기 4, 즉 60이 이 사각뿔에서의 옆면의 넓이가 총합이죠. 자, 그 다음 간다. 이거 보입니까? 기둥의 둘레잖아요. 기둥의 옆면의 넓이잖아요. 맞니? 이 옆면 4개 넓이 빨리 구해볼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둘레를 구하세요. 둘레 얼마죠? 6. 얼마지? 54. 24지, 24. 왜요?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아니, 이 옆면을 당연히 어떻게 구합니까? 전개도를 구해서 한 번에 구하잖아.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넓이 구하고 있잖아. 이 높이가 3이고. 맞니? 맞아요. 그래서 이 옆면 4개, 이 4개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6, 4 얼마? 24 곱하기 3 해서 그냥 얼마요? 72 나온 거야. 응? 저 70이 나오는데.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이 면은 6, 6이 36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면 돼. 108. 자, 여기에 36 또 있지 않다 알겠니? 이거는 뚫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8에다가 60을 더했기 때문에 168이 되겠죠? 됐니? 네. 답이 자, 19번은 너희 수행평가 봤죠? 수행평가에 있는 문제랑 똑같죠? 무슨 말이냐? 자, 이 각 면의 중점에 이렇게 점을 잡아서 연결을 하게 되면 정팔면체가 나오죠? 맞습니까? 자, 이 정팔면체의 부피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정팔면체 부피를 구할 때 일단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윗뚜껑 보입니까? 이놈의 부피를 구해서 2배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윗뚜껑에 이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를 좀 구해보자 이거죠. 자, 이 사각형은 어떻게 보입니까? 위에서 쳐다보면 자, 한 변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걔의 중점을 연결했어요. 됐니?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야. 일단 이해되겠습니까? 왜냐면 단면을 볼 때 이렇게 생긴 단면을 선생님이 잘라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냐 이거야. 자, 여길 봐. 자르고 자를게. 그러면 이 넓이랑 어떻죠? 같죠? 합동이라고. 정사각형을 반을 자르면 이거 포개지잖아. 합동이라고. 그러면 전체 넓이가 36이죠, 이거. 흰색. 걔의 정확하게 뭐죠? 절반이 되겠죠. 왜? 전체 36이라는 넓이를 8등분 한 거잖아, 이게. 8개로 자르면. 8등분 중에 4개의 넓이니까 8분의 4에서 2분의 1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8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넓이가 18이라고. 그 다음, 자, 이 뿔의 높이는 얼마가 되나요? 자, 여기가 6이죠. 그러니까 이 절반은 3이 되겠지. 여기 3이 된다. 자, 이 부피 갑니다. 3분의 1 뿔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되겠니? 그래서 18이 요 뿔의 부피입니다. 자, 이 아래에도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18 곱하기 2에서 36입니다. 자, 지금처럼 넓이를 구하는 게 수행평가에 나왔다 이거죠. 맞니? 자, 밑면의 원의 넓이가 16파이래요. 자, 이게 16파이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얼마예요? 파이 r 제곱 한 거잖아. r이 얼마? 4여야 되죠. 4의 제곱이 16이니까. 근데 높이는 몰라요. 근데 부피가 얼마라고 지금? 160파이래요.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10이어야 되겠지. 16파이 곱하기 10 해야지 160 나올 거 아니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10이 나왔고 얘를 뭐를 구하라고? 겉넓이를 구하래. 이거 못 구하나? 이런 밑넓이 얼마입니까? 16. 밑넓이 2개 있다. 16 곱하기 16파이 곱하기 2 맞지? 자, 옆넓이 얼마입니까? 자, 옆넓이는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12. 전개도에서 구해야 되죠. 전개도에서. 자, 전개도에서 이걸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의 둘레. 몇 파이? 둘레 몇 파이? 반지름이 4니까 몇 파이야? 8파이죠. 그 다음 높이가 지금 10이라고. 그래서 80파이가 옆넓이라고요. 이 원의 둘레가 전개도에서 뭐가 같다고요? 가로의 길이랑 같다고 몇 번이나 한 거야 지금? 누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얼마입니까? 112파이가 되겠죠. 이건 뭐 전형적으로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이거. 이거 맞았어요. 자, 이 원뿔 보이죠? 이 원뿔의 높이가 이 원기둥의 높이랑 지금 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았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원기둥에 물을 부었어. 그럼 물이 얼마만큼 차게? 2분의 1. 3분의 1이라고, 이 새끼야. 3분의 1이라고. 응? 그래서 부피 공식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얼마라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 전체 이 원기둥의 부피가 나오잖아. 맞니? 이 원의 밑넓이를 곱하고 높이를 곱하면. 근데 거기에 뭘 붙인다고? 3분의 1을 붙이면 바로 이 부피가 뭐라고요? 높이를 얼마만큼 한 거예요? 3분의 1을 여기다 붙였다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이 노란색 원기둥의 부피가 되고 걔는 또 뭐이기도 하다고? 빨간색 원뿔의 부피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이 빨간색 물을 몇 번 부어야? 3번 부어야 이 원기둥이 가득 찬다고. 맞니? 자, 여기 보세요. 이 물의 부피와 이 물의 부피를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 노란색의 부피는 같겠죠.
맞지? 근데 이게 같을 뿐만 아니라 뭐도 같겠니? 이 비어있는 이 공간의 부피 있죠? 이 공간의 부피와 이 비어있는 이 공간의 부피가 또 뭐 하겠죠? 같겠죠? 맞습니까? 총 부피가 같기 때문에 이 흰색과 이 흰색의 부피가 같은 거야. 근데 여길 봐봐봐. 여기 원뿔 보입니까? 이 원뿔의 부피 빨간색 보이죠? 이게 지금 높이가 3이래. 보입니까? 그러면 얘가 원기둥이 된다면 이놈의 몇 분의 몇이 된다고요? 네,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의 부피는 지금 보다시피 얼마밖에 안 된다고 이 높이의 3분의 1이 돼서 1이 된다고. 1. 되겠습니까? 높이가 1이 돼요.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뭐? 2에 해당되는 이 높이 있잖아. 이거는 똑같이 있어야 되잖아. 맞지? 이 높이가 2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2라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9죠? 맞아?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총 길이가 얼마라고? 9라고, 9.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요건 3이고 6을 더해야 9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6입니다. 끝. 실제로 부피 구해가지고 한 친구들 많을 건데 그냥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그 내용을 써서 이 뿔의 부피와 똑같은 부피를 기둥으로 만들면은 높이가 3분의 1이 돼. 이 내용을 쓴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됐니? 자, 이 뒤에 내용을 할 필요가 없어. 너무 쉬워.